이제 프로입니다. 한국 정시 20년사 누가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유튜브 처음 찍었을 때 거의 한 4, 50분 동안 혼자 아주 재미없게 아주 길다랗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정신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록 삼아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찍어서 아주 지루하고 아주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너무 지겹던데 좀 짧게 간단하게 한번 다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외환 자유화 들어온 게 9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IMF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외국인의 좋은 베네핏을 주면서 우리나라 정시에 외국인들이 100% 오픈시킨 게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우리나라 정시를 모멘텀 정시다, 가치 투자나 이 밸류 투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정시다, 워렌 버핏 옹이 오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가 못 됐을 거란 얘기를 가끔 농담삼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가 사실 지금 2000년대 500포인트 1000포인트였어요 2000년대 1000포인트인데 지금 2000포인트잖아요 2004, 500. 우리나라 정시가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이 한 2000개에서 2000 몇백 개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넣었다 빠졌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GDP나 기업을 대표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 정시 지표, 정시가 20년 동안 2배밖에 못 올랐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GDP라든지 기업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수백 배 올랐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나스닥 버블의 가장 대표격이라 하는 나스닥이 지수가 5천에서 뭐 지금 16,000, 1000에서 16,000 갔다고 하고 수백 배씩 올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똘똘한 주식들은 수백 배 난 게 있습니다. 네이버도 사실 그랬고요. 뭐 지금은 안 좋지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수를 이 대표하는 지수를 못 그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 장난질 땐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유린된다 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내부 수급을 할 수 있는 기관들, 연기금들, 이런 중장기 투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의 어떤 내부 수급이 지금 전혀 없어요. 연기금도 죽은 지가 한 6, 7년 된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나마 펀드로 들어가서 중장기 투자했던 세제 관련 상품도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고요. 기관들이나 연기금 옷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 이후에 중국 펀드가 있었던 15년도 이후에 액티브 펀드 간접 투자가 죽은 지는 이미 7, 8년이 지났습니다. 개인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해졌어요. 2000년도, 2020년도에 삼성전자를 저가에 매수하기 시작해서 동학개미라 불렸을 때 그랬고요. 지금부터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걸로 어떤 계기를 가졌든 성장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단타보다는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이 많은 것도 그런 현상이라 저는 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이 변동성을 만들고 털어먹고 빈집털이했던 이 외국 자본들과, 사실 대부분이 미국 자본이죠. 그 유럽이나 뭐 중국 중하게 됐다 그러는데 큰 거는 결국 중장기로 도는 외국인들입니다. 돈이 제일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들. 동그라미를 제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쳐놨어요. 2000년 이제 들어와서 외환 자유화 되고 차이나가 이머징이 엄청 날아갔을 때, 이머징이 제일 좋았을 때죠. 중국이 제일 잘 날아가고 우리나라 철강, 조선, 화학이 미친 듯이 올랐고 달러 계속 약세 보였었던,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갈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신냉전 내고 미중 패권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렇게 크게 미국이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저가에서 중국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중국의 어떤 경제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좀 봐주는 거지, 이때 중국이 엄청나게 컸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디플레가 주장됐다 봐야 되죠. 중국이 1인당 GDP가 뭐 $1000, $2000 하던 게 $5000까지 크고, 그 전 세계 가장 그 저렴한 노동력, 그런 임금을 통해서 전 세계로 디플레를 수출하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0년 초반에서 2007년까지였죠. 2008년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이때 이제 우리나라 엄청나게 외국인이 사서 그때 뭐 10배, 20배, 30배짜리 많이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터지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때 이제 정빙이 돼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선물 옵션이 지금처럼 제약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약이 좀 생겼거든요. 계좌 같은 것도.
이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 GDP 1% 2%밖에 안 되는 나라가 스몰옵션 거래대금 회전율 1위였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정시에 그런 급하고 빠르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먹기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유동성은 크고 아시아 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산업들도 골고루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꼭 비단 이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은행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했는 게 아니라 정시로서 충분히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나갔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던 수급 쪽으로 2007년 8년에 그렇게 수십조 팔아서 또 사기 시작하면서 차화정 형세 만들었을 때가 2009년 때였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3년 바닥, 2009년 바닥, 그 다음 2014년 바닥, 2016년 박근혜 때 바닥, 2020년 때 코로나 때 바닥, 그리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차이나 이머징 붐일 때 4년 넘게 올랐어요. 4년 넘게 올랐고 2008년 서프라임 터지고 2009년 2월 달인가 그때 이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국제 공조를 처음한 거죠. 미국에서는 그때 미친 듯이 돈 풀어서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 쏟아 부으면서 그때 EB가 아니 뭐지? 양적 완화, 그렇죠.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쏟아부은 돈들이 2020년에 코로나 때 쏟아부은 돈에 잽이 안 돼요. 그래서 2020년도 이 버블이나 이 미친 듯한 부채가 사실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큰 문제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2009년부터 2011년 하반기 때 그리스 위기 터지기 전까지 피거스 위기 유럽이 미국을 못 따라와서 박살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2014년 이때 중국이 후광통을 하죠. 이때도 중국이 조금 살아남아서 코스피는 더 올랐지만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펀드들, 그 다음에 중국 관련 화장품, 바이오 같은 게 처음으로 붐이 불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2015년도에 바이오 붐이 처음 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바이오 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역할이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펀드들이 있었고요. 뭐 인사이트 펀드나 2000년대 초보면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리식 펀드를 많이 들어갔어요. 수년씩 5년 10년 착하나의 펀드를 10년씩 막 들어가면서 그나마 그렇게만 팡팡 가지 않았다고. 근데 2015년부터 바이오 붐이 온 게 뭐냐면 막 10배, 20배짜리 나오기 시작해요. 이 펀드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개인들의 쏠림이 더 극대화된 겁니다. 이 수급에 사실은 이 변화가 온 것도 2015년도부터예요. 그 중국이 좀 일조를 했었죠. 후광동 때문에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그랬지만 이 바닥에서 반등 줄 때는 전혀 개인들한테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도 한 1년간 올랐죠.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도, 2017년도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돌 때인데 2016년도 말에 정말 박살났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코스닥의 중소형 펀드들 연기금 다 이제 손절을 치면서 코스닥이 박살났을 때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한다고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정말 죽으라고 누가 주식하냐 할 때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1년 넘게 올랐어요. 그 다들 아시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동학개미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각성을 하게 되다 표현하지만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그 2020년도에 미친 듯한 유동성 장세. 이때도 얼마나 올랐어요? 수십 배짜리 뭐 진풍장 같은 30배씩 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시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 정시가 4, 5년 올랐을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통령 엄청 욕한 거 아세요? 엄청 욕했어요. 그때 정시가 그렇게 오르고 부동산 그렇게 올랐을 때도 모든 게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누구라 말씀을 안 드리겠게요. 정치적 발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근데 경기가 좋았을까요? 그때도 계속 민생 나쁘다 그랬어요. IMF 터지고 저는 1997년 8년 IMF 터진 이후에 90년대와 2000년도에 우리나라 민생이라든지 내수는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이때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조업을 중국이 뺏기기 시작했거든요. 경제 구조가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고 2009년, 10년, 11년에 장이 이렇게 오를 때 민생 경기 좋았습니까? 2015년까지 부동산 빠졌었어요. 사람도 나 먹고 살기 힘들다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생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끔 이제 반도체 사이클 나오고
뭐 차후정장세 반도체 사이클 나와서 대기업들이 좋았을 때 수원 경제가 좋다. 2000년 초반에는 이제 대우라든지 이런 조선업체 좋아서 창원이나 거제가 좋다. 이런 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박스권 장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나 민생이 그래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 지금 정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선행 변수고 6개월 1년 전에 이제 주식 오른다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직접 느끼는 자영업자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 민생 경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수출 경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해외에서 보는 투자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반도체나 다른 제조업 섹터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섹터 사이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 주식은 이 민생 경제라고 표현해서 어떻게 하기에는 사실 되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그 사이클을 계속 만드는 거고요. 제가 수급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저는 이미 우리나라 정시는 바닥이 났다 봐요. 초기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바닥 2140, 2150 나왔습니다. 올해 1월달 초에 나왔어요. 작년 12월달 말에.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진짜 할 때까지가 정시를 하기 좋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저는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크게 샀던 수급들이 결국 해먹고 나올 거라 보는데 간만에 진짜 몇 년 만에 들어와서 이머징 국가에서 애들이 돈 가지고 장난을 좀 친다. 코스피나 삼성전자, 바이오, 그다음 난 바이오지만 2차전지 같은 걸로 우리나라 대형주로 충분히 수익 내고 나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의 말도 아니고요. 제가 20년 동안 20년 초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 정석적인 말로는 잘 못 들으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멘텀적인 수급적인 그다음에 어디로 돈이 들어올 거에 대한 그런 특성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몇 배째를 어떻게 먹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2차전지 시작한 겁니다. 2차전지 시작했고 반도체도 지금 여러 가지 희망을 보이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로봇으로 갈지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이 말했던 XR이나 VR이나 MR로 갈지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신성장 동력의 상승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바닥은 나왔고 1년이면 올해 말까지고 조금 더 연장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능해요. 그게 이제 시그널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진짜 할 때까지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진짜 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그때도 면밀히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내가 봤을 땐 정시가 대득게 바운스는 아니고 이미 전 시작했다 봅니다. 수급적으로 보이잖아요. 큰 흐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사는 거 보세요. 몇 년 만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20몇 조 샀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1년 만에 20조 산 거 제가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없었어요. 네, 그런 돈의 힘을 좀 믿어보시면서 약간 마바라 같지만 누구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죠. 수급.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정시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의견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